민지는 목이 마른 사람처럼 입술을 촉촉하게 적시며 탐정사무소의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이 깜빡일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탐정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모니터 불빛이 그의 얼굴 반쪽만 비추고 있었죠. 민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손끝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2달 전에 의뢰한 사람 찾기. 그 결과를 듣기 위해 왔지만 탐정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김소연이라는 분을 찾고 계신 건 맞죠? 탐정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민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제 어머니예요. 탐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모니터를 돌려 민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탐정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기록이 없다는 건가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간 사무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네, 주신 정보로 다 조회해봤는데요. 김소연이라는 이름, 말씀하신 생년월일, 주소 다 넣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25년 전 기록이 전부예요. 그 뒤로는 실종 신고도 없고. 탐정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아예 없던 사람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말이 귓가를 때리는 순간 민지의 심장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없던 사람?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럴 리가 없었어요. 분명히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민지의 인생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 민지가 2발로 직접 따라다녔고 손으로 붙잡으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민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탐정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시스템상으로는 25년 전 이후의 기록이 전혀 없어요. 마치 세상에서 흔적을 지운 것처럼요. 제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웠다는 말씀인가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탐정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정부보호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혹은 더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5년간 이어온 찾기. 하지만 지금 와서 들은 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확인해보겠지만 기대는 너무 하지 마세요. 탐정의 마지막 말을 듣고 민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어요. 봄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민지의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거리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전봇대에 기댄 채 민지는 오랜만에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또렷하게 불러봤어요. 김소연. 지우고 싶었던 이름이었어요. 버리고 싶었던 얼굴이었고 없었던 사람처럼 만들고 싶었던 사람. 그런데 정말로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모순. 민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구슬 하나를 꺼냈어요. 파란색 구슬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25년 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었죠.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디 있는 거예요? 비가 조금씩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구슬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민지는 6살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들의 집이 불행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소연은 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고 손때 묻은 이불 속에서 잠들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민지야, 밥 먹자.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IT 회사의 개발자였지만 사업 실패 후 술에 빠져 살았어요. 집에 돌아올 때면 술 냄새가 진동했고 날카로운 말과 함께 물건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뒤따랐죠.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민지는 침대 밑으로 숨었습니다.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여전히 들렸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앞에서도 묵묵히 참았습니다. 깨진 컴퓨터 부품들을 주우면서도 민지와 내 살배기 동생 진우에게는 늘 미소를 보였어요. 괜찮아, 아빠가 조금 피곤하신 거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죠. 아버지의 고성이 들리면 어머니는 아이들을 조용히 끌어안고 낮은 목소리로 동요를 불러주었어요. 작은 물고기 한 마리 헤엄치다. 그 노래를 들으면 이상하게도 울음이 멈췄어요. 부서진 마음이 잠시나마 봉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어머니의 표정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민지는 어린 마음에도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 아파요? 민지가 물었지만 어머니는 그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기만 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민지는 알았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또는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비는 그쳤지만 민지의 마음속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25년 전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날. 민지는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민지의 6번째 생일, 진우와 마지막으로 함께 밥을 먹었던 그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민지를 깨웠어요. 방에선 이미 미역국 냄새가 나고 있었고 작은 상 위에는 달걀말이와 멸치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도 보이지 않았어요. 밥 먹자. 어머니는 그 말만 하고 조용히 수저를 놓았어요. 식사가 끝나자 어머니는 조용히 2개의 작은 유리구슬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초록색이었어요. 이 구슬을 꼭 간직해. 언젠가 이 구슬이 너희를 도와줄 거야. 민지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했어요. 어머니의 차가운 손,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눈빛까지. 그날 이후로 민지와 진우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긴 시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25년, 그리고 지금 민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아파트 현관에 도착해 열쇠를 꽂으며 민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해. 어머니를 찾는 일을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탐정사무소였습니다. 서민지 씨,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당장 사무실로 와주세요.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과거가 그녀를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6살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집이 불행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머니 소연은 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고 손때 묻은 이불 속에서 잠들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민지야, 일어나렴. 아침 먹을 시간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항상 포근했어요. 눈을 뜨면 방 안에 밥 짓는 냄새가 가득했죠. 그 냄새를 따라가면 어머니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IT 회사의 개발자였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조용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업 실패 후 아버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술에 빠져 살기 시작했어요. 또 술이야? 애들도 있는데. 어머니의 작은 한숨이 들릴 때마다 제 가슴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실 때면 술 냄새가 진동했고 날카로운 말과 함께 물건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뒤따랐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동생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우는 저보다 2살 어린 4살배기였어요. 누나, 무서워. 진우가 제 옷자락을 꼭 쥐고 속삭일 때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도 무서웠지만 진우 앞에서는 용감한 척했어요. 괜찮아, 진우야. 누나가 지켜줄게.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앞에서도 묵묵히 참았습니다. 깨진 컴퓨터 부품들을 주우면서도 저와 진우에게는 늘 미소를 보이셨어요. 괜찮아, 아빠가 좀 피곤하신 거야.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점점 더 슬퍼 보였습니다. 웃고 계셔도 눈만은 웃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고성이 들리면 어머니는 저희를 조용히 끌어안고 낮은 목소리로 동요를 불러주셨습니다. 작은 물고기 한 마리 헤엄치다. 커다란 그물에 걸렸네. 그 노래를 들으면 이상하게도 울음이 멈췄어요. 부서진 마음이 잠시나마 봉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노래 불러줘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지금도 기억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어머니의 표정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민지는 어린 마음에도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 아파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어깨가 살짝 떨리는 걸 느꼈어요. 아니, 엄마는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의 눈동자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거든요. 밤에는 전화를 몰래 받으시고 낮에는 자주 밖을 내다보셨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민지의 6번째 생일, 진우와 마지막으로 함께 밥을 먹었던 그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민지를 깨우셨습니다. 민지야, 일어나.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방에선 이미 미역국 냄새가 나고 있었고 작은 상 위에는 달걀말이와 멸치볶음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밥 먹자. 어머니는 그 말만 하고 조용히 수저를 놓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민지는 그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 생일이에요. 선물은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시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이게 엄마가 주는 선물이야. 식사가 끝나자 어머니는 조용히 2개의 작은 유리구슬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초록색이었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우와, 예쁘다. 진우가 탄성을 질렀어요. 어머니는 구슬을 저희에게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슬을 꼭 간직해. 언젠가 이 구슬이 너희를 도와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가슴 한편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저희에게 옷을 입히셨어요. 외출복으로요. 그리고 작은 가방에 옷 몇 벌을 넣어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갈 거야. 조용히 따라오렴.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낯선 동네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회색 담장이 높게 세워진 건물 앞에 섰을 때 어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더니 무릎을 꿇고 눈을 마주 보았어요. 민지야, 진우야. 잘 들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 보는 어머니의 눈물에 저는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엄마는 너희를 찾으러 오지 않을 거야. 절대로. 이제 엄마는 너희를 잊을 거야. 우린 남이야.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을 때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어디 가는데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손에 쥐어준 유리구슬이 그 순간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민지는 울부짖으며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할게요. 제발 우리 데려가요. 진우도 울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더니 일어서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뒤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지는 그날 엄마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그건 생일이었고 동시에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남은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엄마, 엄마, 울부짖는 소리가 거리에 메아리쳤지만 어머니의 뒷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민지는 진우를 안고 계속 울었어요. 이제 저희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진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파란 유리구슬이 쥐어져 있었어요. 누나, 엄마 언제 와? 진우의 순진한 질문에 민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진우를 더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진우야. 누나가 있잖아. 누나가 지켜줄게. 그때 민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면 꼭 물어볼 거라고. 왜 저희를 버렸는지, 왜 다시 찾아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답을 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빛이 유리구슬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마치 희망의 빛처럼요. 하지만 그 순간 민지의 가슴 속에는 오직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보육원 생활은 민지의 어린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고통이었습니다. 보호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그저 버티는 공간이었죠. 6살 민지와 4살 진우에게 세상은 갑자기 너무 커다랗고 차가워졌습니다. 처음 며칠간 민지는 문만 바라봤어요. 눈을 떼지 못했죠. 엄마가 돌아올 거야. 분명히 오실 거야. 침대에 누워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기다림이 완전히 무너진 날, 민지는 식당에서 밥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선생님은 민지의 귀를 잡아당기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이러니까 버리고 가는 거야. 그 말은 칼처럼 민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고 몸이 굳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 없었어요. 민지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고 혼나지 않기 위해 말수를 줄였어요. 밤이면 진우가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울었지만 민지는 그 소리를 모두 들었어요. 진우야, 울지 마. 괜찮아. 누나가 있잖아. 민지는 진우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울면 무너질 것 같았고, 울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죠. 민지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누구도 믿지 않을 거야. 엄마를 다시는 기다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진우만큼은 꼭 지킬 거야. 보육원의 창문에서 바라본 하늘은 항상 멀게만 느껴졌어요.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도 민지는 진우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다른 아이들과 거리가 생겼고 민지와 진우만의 작은 세계가 만들어졌어요. 어느 날 보육원에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단정한 양복을 입었고 여자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이들을 줄 세워놓고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어때요? 여자가 민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눈빛이 또렷하고 예쁘네요. 그날 저녁 선생님은 민지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 운이 좋구나. 정 부부가 너를 입양하고 싶어 하신대.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보기로 했어. 민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럼 진우는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진우는 아직 너무 어려. 게다가 건강도 좋지 않잖아. 너부터 좋은 집에 가는 게 다행인 줄 알아. 그날 밤 민지는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면 진우와 영영 떨어지게 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이 되었고 정 부부는 민지를 데리고 나들이를 갔어요. 카페에서 케이크를 먹고 공원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부인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우리 집에 가서 살면 좋겠니?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 동생 진우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부부의 표정이 굳었어요. 남자가 부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이 하나도 버거운데. 민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확 식었어요. 그 순간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 다음 날부터 민지는 달라졌어요. 조용하고 얌전하던 아이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일부러 음식을 쏟았고 청소 시간에는 물건을 어질렀어요. 정 부부가 다시 방문했을 때 민지는 의자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얘가 왜 이러지?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보육원 선생님은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갑자기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일주일 후 정 부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선생님에게 심하게 혼났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진우와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진우는 민지의 침대로 살금살금 기어왔어요. 누나, 무서웠어. 누나가 가버릴까봐. 진우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동생을 꼭 안았어요. 걱정 마. 누나는 절대 진우를 두고 가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그 말에 진우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민지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작은 물고기 한 마리 헤엄치다. 어머니가 불러주던 그 노래였어요. 노래를 부르는 민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진우에게 보이지 않게 재빨리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지와 진우는 보육원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혔어요. 둘 다 입양 가능성이 낮아졌고 선생님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상관없었어요.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민지는 10살이 되었고 진우는 8살이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그들은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민지는 진우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맞서 싸웠고 진우는 민지가 울 때면 유리구슬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누나 봐. 엄마가 준 거야.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시간이 흘러 민지는 18살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보육원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진우는 16살이었고 여전히 천식으로 고생했습니다. 누나, 우리 어디로 갈 거야? 진우가 물었어요. 민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울로 갈 거야.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고 둘이 살 집을 마련할 거야.
마지막 밤 민지는 창문 밖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엄마, 당신이 우리를 버렸지만 우린 버티고 있어요.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요. 20살이 되던 해 민지는 진우의 손을 꼭 잡고 보육원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고 축하도 격려도 없었어요. 손에 든 건 얇은 졸업장과 얼마 안 되는 정착금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반지하 방을 구해 들어갔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들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밤 민지와 진우는 라면을 끓여 먹으며 웃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 집이야, 진우야. 민지는 낮에는 웹디자인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열심히 배웠어요.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뛰며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진우와 함께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진우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자주 아팠어요. 어릴 때부터 천식이 있었고 감기에 한 번 걸리면 며칠을 앓았습니다. 병원비는 늘 부담이 됐지만 진우는 한 번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나, 나 진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느 날 저녁 민지는 퇴근길에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진우의 생일이었어요. 생일 축하해, 진우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진우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촛불을 끄고 난 뒤 진우는 주머니에서 파란 유리구슬을 꺼냈어요. 누나, 가끔 이걸 보면 엄마 생각이 나. 지금 어디에 계실까? 민지는 말없이 진우를 바라봤어요. 자신을 버린 사람을 그리워하는 동생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도 미움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진우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언젠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 민지는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서로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민지의 인생이 바뀐 건 정말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아침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디자인하던 웹사이트 중 하나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트를 본 유명 IT 회사의 전무 이태훈이 직접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죠.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민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죠. 앉으세요. 이태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는 민지보다 20살은 많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친절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감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 같은 재능을 오랫동안 찾고 있었어요. 민지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고맙습니다만 전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런 열정이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UX 디자인팀에 합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안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어요. 민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 대기업에서 자신을 원한다니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거실 바닥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챘죠. 누나, 무슨 일 있었어? 민지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태훈의 제안 그리고 그녀의 망설임에 대해서요. 진우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받아들여야 해, 누나. 하지만 진우야, 내가 그 회사 들어가면 더 바빠질 거야. 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텐데. 진우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렇게 웃었어요. 참 쉽게 그리고 진심으로. 누나, 이제 누나를 위해 살아도 돼. 난 누나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에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동생은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되었을까요? 결국 민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IT 회사에서의 생활은 꿈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 그리고 인정받는 기쁨이 있었죠. 그녀의 디자인은 직관적이면서도 예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급여도 올랐고 마침내 그들은 반지하에서 나와 작지만 햇빛이 들어오는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민지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진우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이었어요. 민지는 늦게까지 회사에서 중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열쇠를 꽂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집 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진우야, 나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급히 신발을 벗고 진우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흐느낌이었나요? 문을 열자 진우가 침대 위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파란 유리구슬을 쥐고 있었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진우야, 무슨 일이야? 민지는 가슴이 조여드는 걸 느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어요. 누나, 난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어. 엄마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 그 말에 민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을 그리워하는 동생을 보며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말없이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아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란 걸 민지는 알았어요. 천식 발작이 또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약은 먹었어? 응, 먹었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죠. 민지는 문득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초록색 유리구슬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가끔 나도 생각해.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버렸는지. 정말 우리가 싫었던 건지. 진우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민지의 가슴까지 전해졌어요. 이거 봐, 누나. 진우가 유리구슬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세히 보면 무늬가 있어. 민지는 구슬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하게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어요. 숫자였습니다. 좌표처럼 보이는 숫자들. 이게 뭐지? 민지는 그 숫자를 스마트폰에 입력했습니다. 지도 앱에서 위치가 나타났어요. 서울 외곽의 한 건물이었습니다. 이건 주소야. 다음 날 아침 민지는 그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그곳은 정신요양원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진우야. 민지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를 찾으러 가자.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누나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태껏 어머니를 미워했고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위해서도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다고 느꼈어요. 내가 아프니까. 그리고 우리 둘 다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됐으니까. 그날 밤 민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어머니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움을 쏟아낼까? 아니면 그저 안아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날 시간이 왔다는 것.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 모든 걸 알게 되겠지. 바로 그때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담요를 끌고 와 민지 옆에 앉았어요. 누나, 노래 불러줘.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어요. 작은 물고기 한 마리 헤엄치다.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민지는 내일이 두렵지만 동시에 기대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왔던 과거를 마주하는 일. 아마도 그것이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일 테니까요.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린 함께야.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웃으며 끄덕였어요. 창밖으로는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의 작은 정원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민지, 진우 그리고 25년 만에 다시 만난 어머니 지연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 들려왔고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민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질문들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보육원 앞에서 우릴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가버리실 수 있었어요? 지연은 휠체어에 앉은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작게 떨렸습니다. 한쪽 얼굴에 화상 흔적이 햇빛에 번들거렸어요. 그건 지연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진우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우린 이제 다 컸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 아버지는 해커였단다. 민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버지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뒷모습, IT 회사에 다닌다고 알고 있었지만 처음엔 합법적인 일을 했지. 하지만 회사가 망하면서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점점 어두운 세계로 빠져들었어. 기업 비밀을 훔쳐서 파는 일을 했고 나중에는 위험한 사람들과 연결됐어.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유리구슬을 꽉 쥐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들이 찾아왔어. 지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습니다. 너희를 인질로 삼겠다고 협박했지. 너희 아버지가 배신했다며 그가 훔친 데이터의 대가로 너희 둘을 데려가겠다고 했어. 민지의 가슴이 칼로 베인 듯 아팠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원망이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육원에 버리신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에서 너희를 숨기고 싶었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너희를 지키고 싶었던 거야. 그럼 왜 우릴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를 보육원에 맡긴 그날 밤. 집에 불을 질렀어. 너희 아버지와 그들이 함께 죽길 바랐지만 그녀의 손이 자신의 얼굴 화상 자국을 어루만졌어요. 난 이렇게 살아남았고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았어. 너희에게 가까이 가면 그들이 너희를 찾아낼까봐 두려웠단다. 민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픔과 분노 그리고 이해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럼 유리구슬은 무엇이었어요? 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내가 남긴 유일한 단서였어. 언젠가 너희가 성인이 되어 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너무 위험할까봐 직접 찾아가진 못했어. 햇살이 세 사람 위로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마음속에 무거운 돌처럼 자리 잡고 있던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25년 동안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매일 밤 엄마를 원망했어요. 왜 우릴 버렸는지,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지. 그 원망이 제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은 못해도 이젠 서로 놓지 말아요. 민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용서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들 셋이 이 순간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은 요양원을 퇴원했어요. 민지는 자신의 아파트로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어요. 마치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진우가 어느 날 민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잖아. 결국엔 잘 될 거야. 민지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이야기가 사실일까? 왜 엄마를 찾으려 해도 그 어디에도 김소연이라는 이름이 없었을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많았어요. 어느 저녁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민지야, 아직도 많은 질문이 있지? 민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다 말하진 않았어. 아직 너희가 알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단다. 민지의 가슴이 갑자기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때가 되면 모든 걸 말해줄게.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자. 진우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누나, 유리구슬 기억나요? 그걸 다시 꺼내봐요. 지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2개의 유리구슬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파란색과 초록색, 25년 동안 그들을 이어준 작은 유리구슬. 이제부터는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 작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빛나는 별들처럼 그들도 이제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리라 다짐했어요.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많은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